봄의 세무인 킹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신 후 예금 통장 어떻게 정리하나요? 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막상 상을 당하면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정리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남겨진 예금 통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저도 몇 년 전 부모님을 보내고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평상시 아무리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막상 다치니 정신이 멍해지고 몹시 당혹스러웠습니다. 또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례를 다뤄오면서 많은 유족분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세금 문제도 생각해야 하며 무엇보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있다 보니 정확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특히 예금 통장의 경우 사망 신고와 동시에 계좌가 동결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 사망 후 예금 통장에 들어있던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상속 절차도 미리 차근차근 절차를 익혀두면 좀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1. 상속재산 확정. 부모님 사망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산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 범위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예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보험금 등의 적극재산과 대출금, 신용카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건,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특히 예금의 경우 상속개시일에 현재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상속개시일까지의 경과이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 조회 방법. 각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고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확인해야 하고 통장이나 카드가 없더라도 계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인터넷 전용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만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이 모르는 계좌가 있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2. 예금 동결 절차.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계좌 동결의 의미와 시점. 계좌가 동결되면 입출금, 이체, 자동이체 등 모든 거래가 중단됩니다. 심지어 공과금 자동 납부도 중단되니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동결 시점은 금융기관이 사망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입니다. 간혹 사망신고 전에 예치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 비용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인 전원 동의의 필요성. 동결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예금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인의 범위는 법정 상속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순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 간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세 신고.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금 통장의 돈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준과 면제한도. 2025년 현재 상속세 면제한도는 기본공제 2억 원에 가족공제를 더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일괄공제 및 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0억 원이고 자녀가 한 명 있고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을 30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100억 원, 일괄공제 등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는
30억 원을 하면 총 상속공제액은 35억 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 표준은 65억 원이 됩니다. 상속세율은 50%의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을 빼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27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활용하기, 예금, 주식 등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서에 금융재산의 명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 잔액 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상속세 신고는 상속기 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이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연 10.95%입니다. 따라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 계좌 해지 방법. 상속세 문제를 정리한 후에는 실제로 예금을 인출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계좌 해지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 시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예금의 특례. 예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아닌 일부 상속인만 내방해도 처리가 가능하고 필요 서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서류는 준비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사항. 실제 은행에서 처리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금 잔액 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정확한 잔액 확인이 중요합니다. 상속기 시 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상속세 신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사확인서나 아포스티유 등을 준비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 해지 후에는 반드시 해지 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을 때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모님 사망 후 예금 통장 처리는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알고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확정 예금 동결 확인 상속세 검토 계좌 해지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내거나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의 화합을 유지하면서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 현황을 파악해두고 가족들과 상속 계획을 미리 상의해두시면 나중에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중한 유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돌아가신 후 예금 통장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올리려 하니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